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1018만원입니다. 플러스 27만원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어제 다시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해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수익이 한번 났습니다. 운도 좀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익 올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증시부터요. 자,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 2% 정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미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지난주부터인가 약간 디커플링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차트로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뭐 나스닥은 그나마 좀 비슷하긴 한데 나스닥 보시면 어제는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올라온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게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반대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3일 동안 상승할 동안에 우리는 못 올라가고 그냥 약간 밀리는 느낌이었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2%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한 1.74%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 짓느냐는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선물 지수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지난밤 말고 그 전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나스닥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어제 코스닥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오늘 거 말고 어제 거 보시면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됐냐면 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미증시가 빠질 것 같으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녁 때 미증시가 하락할 걸 예상을 하고 미리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빠졌죠. 미증시가 빠졌는데 막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받을 자리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미증시가 쭉 올라와서 지금 나스닥이 대충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위치가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상승하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을 오늘 이제 몰아가지고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분위기는 이제 좀 상승적으로 다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되게 힘들었던 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국내 증시가 계속 밀리니까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이게 미증시를 따라서 가려면 위쪽 배팅을 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밑으로 내려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상승 흐름은 꽤 괜찮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오늘은 일본 증시가 0.3% 정도 하락했고요. 상하이 지수가 0.5% 정도 하락하고 있어. 이게 지금 제각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잡기는 조금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봤던 부분은 지금 뭐 미국 선물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난밤에 미증시가 하락한 거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다가 어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이 상승이 끝나고 내려온다기보다는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약간 매물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스닥도 그렇지만 다우지수 보시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미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그 큰 원인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너무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긴축을 조금 늦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 봤을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싶은데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 안 보고 막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는 그게 아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지 싶은데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는 조금 눈치를 봐가지고 심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대충 요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유효하다면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 속에 이 상승이라는 게 뭐 아주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줄권은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은 그런 느낌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미증시는 계속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동안 국내 증시가 미증시 상승을 못 따라갔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3,800억이고 코스닥을 1,150억이고 그 다음 선물 매수까지 해서 상승적으로 배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도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 5천억 정도 매수하고 코스닥을 한 530억 매수했거든요. 기관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그 코스닥에서 한 1,000억대 이상 매수했기 때문에 기관도 상승적으로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쳐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상방 쪽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빅텍 100만원, 한일단조 100만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을 대비해서 북한에서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더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뭐 보험 드는 관점으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든가 ICBM은 언젠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하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해줘야 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비핵화 하겠다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도발하는 핵실험이라든가 ICBM 쪽으로 해서 도발을 해서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 대화하는 모션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서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뭐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급등한다면 팔고 빠질 생각입니다. 그냥 계속 가져가서 뭐 큰 수익을 올리겠다 이게 아니고 일단 유사시에 전쟁 위협으로 해갖고 증시가 내려갈 때 이럴 때 이제 인버스 개념으로 손실을 감안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100만원 100만원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팔지도 않고 그냥 북한에서 핵실험 할 때까지 혹은 ICBM 발사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주말 앞두고 뭔가 불안한데 그나마 이런 종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불안감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투자 원칙 바꿨죠. 시장이 불확실한데 배팅을 많이 쳐가지고 홀딩을 못하고 자꾸 손절하면서 조금씩 손실이 계속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종목당 50만원씩 해가지고 50만원씩 4번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50만원 잡고 추가로 잡고 이런데 정말 좀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오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빅테크, 한일단조, 그 다음 유신하고 한미글로벌하고 도하엔지니어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뭐 다른 종목 잡고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시장이 좋아 보이길래 제가 그동안 가지고 싶던 종목을 다 잡았었어요. 뭐 잡았냐면 뭐 로보티즈라든가 태경 BK, 뭐 KGETS, 클래시스 이렇게 다 잡았었습니다. 쭉 잡았다가 그다음 시간에 걸려서 다시 팔아버렸어요. 이게 왜냐면 시장이 아직까지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옮겨가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한 종목 쪽으로 우선 좀 끌어올려 놓고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종목은 그 끝날 때 다시 샀던 거 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빅텍 100만원, 한일단조 100만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손실이 조금 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유신을 그 50만원에서 50만원 더 잡아갖고 100만원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그냥 5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도 오늘 그 200만원 잡았다가 여기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오늘 수익이 보면 한 27만원 났는 이 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났냐면 유신을 오늘 그 설명하려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유신을 그 아침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39,950원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3분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였을 때 39,950원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에서 일단 유신을 50만원을 더해갖고 100만원 맞췄고요. 그 다음 도화엔진이 이거 몇 원데? 이건 저겁니다. 어제 시간에서 잡았던 거니까 다시요. 몇 시부터 해야 돼, 몇 시부터. 이게 되게 복잡해졌네. 오늘 현대 에버다임도 잡았었고요. 아침에 데모도 잡았었고 요거 한 2만원 정도 12,000원 정도가 수익 나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을 오늘 그 아침에 50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었어요. 이게 8,540원에 잡았는데요. 8,540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은 것 같으네요. 여기서 일단 그 잡았었고요. 다시 올라갈 때 요때 잡은 것 같습니다. 요거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설명해도 되게 혼란만 올 것 같고요. 좌우지간 도화엔지니어링을 오늘 200만원까지 잡았었고요.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100만원을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9,500원에 지금 50만원을 마지막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50만원 정리하고 여기쯤에서 50만원 200만원 만들었다가 줄여갖고 현재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게 시간에 거래해서 오늘 그 9,5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9,430원인데 시간에서 얘가 좀 올라갔었어요. 한 5%가 6% 올라갔었는데 그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 실현했는 거 하고 그 다음 유신이라는 종목도 오늘 아침에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또 이익 실현 좀 하고 뭐 대충 추가로 더 잡아갖고 100만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나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유신이 지금 한 12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 도엔지니어링 요거 그 이익 실현했는 것까지 합치면 그냥 10몇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오늘 수익이 한 그 27만원 정도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빅텍 한일 등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신은 추가로 좀 더 잡아갖고 100만원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은 50만원인데서 50만원 더 잡아갖고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그냥 5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잡을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가지고 잡을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는 그림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돌린 거는 이게 그 유신 급등하면서 따라 올라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를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고 유신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끌려서 올라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 최고점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유신도 보시면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보시면은 유신이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이거 그 지금 물론 시간에서 하락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또 급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오늘 장중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 수도권 쪽에 GTX-B 이게 무슨 그 고속철도 관련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3조 정도 된다는 것 같고요. 게시판에 다른 사람 올려놓은 걸 보고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어제 봤을 때는 6천억대였는데 오늘은 또 3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우건설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 현대건설인가 하고 유신하고 이 컨소시엄하고 그다음 대우건설 도하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이렇게 이제 둘이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현대건설인가 얘가 그 이 참 그 입찰을 취소를 하고 대우건설 쪽에 그냥 합치는 쪽으로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우건설하고 도하엔지니어링이 이제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쪽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철도 사업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어제 뉴스에 이게 나왔었어요. 대하태아이가 어제 급등했을 때 이틀 전이네요. 이게 이날 급등하는 날 이때 그 철도 관련한 그 뉴스를 해가지고 이 대하태아이가 철도 개차 만드는 그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이거 나왔을 때 제가 그 방송할 때 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철도 이야기 나올 때 철도 설계하고 뭐 이런 쪽에 하는 이 회사들도 같이 주목을 받습니다. 지난 그 예전에 그 남북 철도 이야기 나왔을 때 남북 경협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죠. 철도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그 유신이라는 종목이 급등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게 이제 왜 급등했냐면 북한의 철도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대표단하고 그다음 그 업체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의 기차 타고 철도 전체를 이 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러봐야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예산이 나오니까 그때 유신에 임원한 사람이 따라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유신이 그때 대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유신하고 도하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그런 쪽인데요. 남북 철도를 하려면 설계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였는데 그때 치열하게 논쟁했었습니다. 게시판에서 누가 대장이냐 막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유신의 그 임원한 사람이 따라가는 바람에 유신이 대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만약에 그 GTX-B 사업을 한다면 이 철도 설계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도하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신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도하엔지니어링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오늘 그 실제로 상승하는 거는 유신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4%는 올라가 버렸죠. 딱 보시면요. 요때 오늘 뉴스는 딱 요게 가장 핫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쫙 솟구쳐가지고 14%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원래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인 거는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었었어요. 아침부터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강하게 올라갔었고 거의 한 7, 8%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 유신은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못했었어요. 이게 한 3, 4% 정도 오르고 있었고 그 한미글로벌 밀릴 때 같이 따라 밀리죠. 도하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좀 올랐다가 그 뒤로 밀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유신이 뒤를 따라가고 도하엔지니어링이 3등 정도 대충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쯤 도하엔지니어링을 추가로 잡았고 200만원을 딱 만들었는데 운 좋게 여기 뉴스가 터져가지고 급등했습니다. 요때 뭐가 나왔냐면 오늘 이 방송 보고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거는 뉴스에서 잠시 보긴 했었어요. 그, 장관들 쭉 앉아있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나오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안 나오고, 대충 뭐 이런 그 회의를 했다 이러고 이제 앵커가 그냥 뉴스 하는 아나운서가 다 설명을 해버리죠. 근데 오늘은 실제로 이거 생중계를 했습니다. 제목이 아마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YTN 틀어놓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길래 이거 뭐지 이러고 이제 봤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는 대통령하고 그 장관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회의하는 거를 생중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니 저걸 저렇게 이게 참 잘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장관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구나. 왜냐면 각 파트의 장관들이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해서 장관님들이 다 똑똑하게 보였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이런 거 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부총리께서 많이 당하셨죠. 왜냐면 금고 여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관들이 뭔가 이런 신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재정부 장관님,
도움을 바란다면 이렇게 되니까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서로 웃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여하튼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상당히 신뢰감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저렇게 이 깊이 있게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보고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좋았어요. 그 각각 하는 이야기들이 다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각 부처끼리 서로 간에 협조 관계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생중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갖고 정부에서 다 만들어갖고 그냥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뭐 이런 거 결정했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결정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의미죠. 망하다가도 같이 알고 망하자 이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늘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이 뉴스가 왜 중요했냐면 각 파트의 장관님들이 나와갖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국가 정책이 이제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 육성 정책이라는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 한신기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보시면 아까 거기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유신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2시 30분쯤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한신기계 제가 요때부터 봤거든요. 2시 24분이죠. 원전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쪽은 누가 담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관님이 이제 원자력 부분에 대한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라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 장관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6,900 아니 제가 오늘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신기계죠. 있죠. 6,950원에 샀습니다. 아이고나 6,970원. 6,970원이니까 여기네요. 요때쯤이네요. 2시 한 36분 요때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샀던가? 요때겠네요. 2시 한 24분. 여기 원전이 먼저였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장관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원전 관련을 이야기를 해봐라 하길래 제가 샀습니다. 쭉 올라간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겁니다. 왜냐면 그 장관님이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래버리면 급등하니까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6,970원을 샀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기다려가 버리죠.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바로 여하튼 몇백억, 몇 조 투자한다 이러면 이제 급등하니까 그거 노리고 딱 샀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오길래 실망해갖고 바로 이제 6,950원에 정리해버렸고요. 바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핫한 그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제 건설 쪽에 이런 이제 질문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초에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사우디에 거기 무슨 건설부 장관인가 그분이 또 11월 초에 우리나라를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오는 게 취소돼 버렸죠. 그래서 꽝된 줄 알았는데 그 건설하는 쪽에 담당자가 방한한다는 뉴스하고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다는 이 뉴스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네옴시티에 대해서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은 유신하고 이제 이 딱 세 종목이죠.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도하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세 종목인데 한미글로벌은 오늘 여기서부터 계속 누가 패대기를 치고 있었어요. 막 누르고 있으면 대장인데 막 누르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상 증상이 뭐가 생겼냐면 얘는 내려오는데 유신은 안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거의 안 내려가고 그냥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신이 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신하고 그다음 아까 철도 부분 때문에 도하엔지니어링하고 이 두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네옴시티 수주가 이제 시작이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500조인가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할당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따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유신 같은 이 종목이 왜 가장 강하게 올라갔냐면 유신은 현재 네옴시티에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터널 공사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액면가 5천원짜리고 뭐 그때 검사해서 얘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한미글로벌은 그냥 다들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유신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얘가 네옴시티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네옴시티가 이제 공사 시작한 단계다. 그리고 국제효과가 높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건설 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산유국뿐만이 아니고 뭐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설에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패키지니까 뭐 그 지난번에 그렇게 됐었죠. 그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뭐 큐린가 그 종목이죠. 갑자기 말하려니까 또 잘 안 떠오르네요. 이 종목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빨리 하고 싶은데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5G 관련주. 있죠? 머큐리. 이 종목도 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얘 급등할 때 이때 네옴시티에 패키지로 공사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5G 건설하는 쪽으로 제가 올라갔었는데 그다음부터 네옴시티 조용해지면서 지금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네옴시티에 공사 수주가 나온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쫙 올라갔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매수세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갭으로 떠갖고 끝나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한 1.6%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저는 뭐 밑에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잡아 있는 가격이 유신이 42,200원 정도니까 대충만 여기 정도에서 지금 그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건 그대로 좀 내려오더라도 계속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이 종목만큼은 뭐 그림도 나쁘지 않고 이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초까지는 사우디 그 건설 담당자가 방한할 때도 나올 거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로 출발한다 그럴 때도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관련한 것까지 재료가 합쳐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만원대 위에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그 외에도 오늘 그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힘이 별로 없죠. 데모하고 그 다음 현대해버다임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 이게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 이게 이제 앞에 현대가 더 붙었는데 이름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건설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거 그 잡았다가 마지막에 그 종가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요거 종목 너무 많이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건설 쪽에 이런 쪽에 뉴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실하게 그냥 뭐 풀배팅 하기에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을 장 끝날 때는 그 풀배팅을 쳤었어요. 종목을 1,000만원 다 매수했다가 시간에 거래 들어갈 때 미국 선물지수도 약간 꺾이는 느낌이고 해가지고 주르륵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요 정도만 가져가자. 그리고 미국 증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흐름으로 좀 달라진 거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괜찮은데 내일 또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되면 또 주말 불안감 때문에 좀 그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익 날 때 바로바로 챙기고 비중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풀배팅 해놨다가 그 다음날 확 빠져버리면 벌었는 거 날라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면 챙겨놓고 또 그 다음
저녁에 미증시까지 확인하고 아침에 시장 상황 보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좀 짧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쪽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